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5월 3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했죠. 탈당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당 안에서는 일단 꼬리 자르기를 했고 검찰 수사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탈당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당 대표 이재명의 냉혹한, 어떻게 보면 좀 무자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이 탈당 과정을 보면은 그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물론 이재명 전 대표는 그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대장동을 비롯해서 많은 의혹과 관련해서 측근 본인이 같이 데리고 일을 했던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비서실장 출신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표정한 그 얼굴로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검찰에 화살을 돌려서 검찰의 잔인한 칼질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하거나, 본인의 그 잘못, 반성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얼굴을 계속 보여왔는데, 거짓말도 서슴없이 여러 가지로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도 받고 있는데, 지금 그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중진 의원 1명, 그리고 또 당 소속 의원을 탈당을 시키는 과정에서 마치 이 탈당을 위장한 이것은 출당도 아니고 탈당을 당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냥 출당을 하는 것보다 탈당 형식으로 내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냉혹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본인의 친명계 핵심이 아니죠. 이 두 사람은 송영길 쪽이죠. 친송영길 쪽인데, 송영길이 범친명계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은 당 대표, 당 그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2심, 송심에서 송영길이 다 도와줬기, 많이 그 이재명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지만, 이재명이 본인의 그 핵심 측근들, 맹목적인 추종자들, 당 안에서 7인에 처음에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보호를 합니다. 보호를 하고, 특히 이번에 처음에 돈봉투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것은 기획수사다, 그리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돈봉투를 받았다는 사람들 안에 7인의 멤버들이 막 들어가 있으니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게 사실인 것 같으니까 당장 대국민 사과를 하고 파리에 있던 송영길 들어오라고 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일단 본인들 당 자체 조사를 하면은 검찰 수사 전에 이 7인의 멤버들,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당 자체 조사를 접었습니다. 접고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지켜보면서 자기의 핵심 측근들은 보호를 하는데, 핵심 측근이 아닌 이 윤관석, 이성만은 아주 무자비하게 내쳤습니다. 자,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오늘 자진 탈당 형식으로 그 윤관석, 이성만이 탈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의원총회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했는데, 일단 송영길도 탈당을 했죠. 그래서 송영길에 이어서 3명이 연쇄 탈당을 한 셈인데, 이 돈을 돌린 인물들, 지금 돈을 돌린 인물들은 다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하고 이러는데, 이정건 구속돼 있으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해도, 돈을 돌린 인물들은, 그러니까 이정건의 녹취록에 나왔기 때문이죠. 녹음 파일에, 통화 녹음 파일에 나왔기 때문에 이 강제 수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인데도 부분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지만, 윤관석이나 이쪽은 아직 그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까지 가지 않았는데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받은 인물들 20인 플러스 알파 민주당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거기는 아직 자체 조사도 진행을 하지 않고 있죠. 그쪽에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을 서둘러서 당에서 축출했는데, 이것은 이재명의 작품입니다. 이재명 작품입니다. 지금 박강원 원내대표가 새로 취임을 해서, 박강원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의원총회 전에
이재명이 주도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을 사실상 결정을 해본 그 상황입니다. 오늘 윤관석 이 사람들은 조정식 사무총장을 면담을 하고 또 최고위원들과 쭉 면담을 하면서 탈당을 압력을 받았습니다. 탈당 압력을 받았습니다. 출당은 안 시킬 때는 탈당하라 이렇게 된 거죠. 특히 윤관석 의원은 당 중진입니다. 당 중진이어서 전날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이렇게 윤관식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 일종의 최후의 만찬을 한 거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재명이 윤관석에게 이 탈당을 하라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서 압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윤관석은 고심 끝에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압박에 못 이겨서 그 탈당 결심을 하고 오늘 탈당 절차를 밟았다 이겁니다. 이재명은 앞서서도 윤관석에게 거치 결단을 여러 갈래로 압박을 한 걸로 지금 드러나는데 이 당 지도부에 속한 의원이 또 윤관석을 만나서 탈당하지 않으면은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위협을 하고 친명계 최고위원 한 사람이 이재명의 대리인으로 그렇게 했겠죠. 윤관석이 지금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데 그 위원장실로 쳐들어가서 윤관석이 위원장실에 앉아 있는데 거기 이재명의 밀명을 받은 최고위원 한 사람이 쳐들어가서 지금 거의 다 최고위원들은 다 친명이죠. 거기 쳐들어가서 나가라, 탈당해라.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쫓아내겠다, 출당시키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압박을 계속 가했느냐? 이재명이 선두에 서서 윤관석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죠.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돈을 전달한 역할밖에 안 했다. 본인은 그런 입장이죠. 돈을 만든 사람도 있고 또 그 위에 송영길을 위해서 자기들은 돈을 만들어서 뿌렸고 그리고 돈을 만든 사람에게 돈을 전달받아서 국회의원들에게 뿌렸고 송영길도 따로 뿌렸고 한데 송영길은 셀프 출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지켜보자. 이것이 송영길이 이거를 정치적인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우리도 좀 버티면은 민주당 울타리 안에서 버티고 있으면 뭔가 도움의 손길이 뻗쳐지지 않겠느냐 당에서. 그런데 당에서 당 안에 있어야지 그런 일종의 민주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당에서 쫓은 겁니다. 그것은 이재명이 정리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죠. 본인의 코가 석자인데 지금 송영길과 그 일당들을 같이 울타리 안에 넣어둘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것이죠. 빨리 정리를 하고 끝나야지 본인에게까지 여파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탈당을 시킨 겁니다. 윤관석은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이재명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명분을 조금 더 쌓고 싶다. 내가 명분이 있어야지 탈당을 하더라도 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좀 다오. 이것은 이제 송영길이 셀프 출석을 해서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으니 민주당에 있으면서 그 혜택을 좀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윤관석은 어제 친명계 핵심과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나도 당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결단을 할 거다. 다만 검찰에서 지금 출석 통보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더 소명 기회를 갖고 싶다. 언론을 통해서나 이렇게 민주당 당 차원에서 당이 나를 좀 보호를 해서 내 입장을 좀 전달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검찰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당에 있게 해달라. 이렇게 통사정을 했죠. 어떻게 보면 애걸복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윤관석이 나는 그래도 우리 민주당에서 사무부총장도 하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당직을 맡으면서 사무총장도 했죠. 윤관석은 그 송영길 체제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당직을 맡으면서 당에 기여를 했으니 이것도 조금 참작해 달라.
이렇게 애걸복걸을 통사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송영길이 이 셀프 출석을 하고 기획수사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으니까는 본인도 거기 같이 매달리려고 한 건데 이렇게 애걸복걸했지만 이재명은 철저히 외면을 해버렸습니다. 그 전에 윤관석은 이재명이 대선 후보 됐는데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셈이 됐죠. 송영길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뿌리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송영길이 편파적으로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해서 이재명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입은 셈인데, 정치적인 은혜를 이재명이 입은 셈인데,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이것을 정리를 하고 해야지 자기에게까지 여파가 미치지 않으니까, 당대표 입장인 자기에게 여파가 미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단칼에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이걸 복걸 해도. 자, 이재명은 그러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인이 직접 저녁까지 먹으면서 당신 사퇴해. 안 그러면 우리가 출당시킬 거야. 이렇게 해놓고는 근칠성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윤관석, 이성만 탈당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밝힙니다. 이재명. 아쉽고 안타깝고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하는 거대한 미안함을 많이 느낀다. 탈당을 결단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 탈당 안 하면 출당시키겠다고 위협을 했는데 아쉽고 안타깝고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해 거대한 미안함을 많이 느낀다. 탈당을 결단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 오늘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탈당 하고 나서 기자들을 만나서 기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무조건 탈당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탈당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탈당을 했다. 당에서 뭐 따로 제안한 게 있느냐 하니까는 갑자기 동문서답을 합니다. 태영호 의원의 녹취 문제는 어떻게 되거나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던데 의도적인 동문서답을 했죠. 그 전에 자신에 대한 수사 뭐 이런 것을 물으면은, 또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물으면은 국민의힘 의원을 들어서 김현아 전 의원은요, 박순자 전 의원은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물타기 비슷한 동문서답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전부 다 주도적으로 해서 탈당을 시켜놓고는 갑자기 물으니까는 태영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되거나, 그 녹취 문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서 이진복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잘 설명을 해다오, 국회의원 최고위원으로서 그러면 다음에 공천을 보장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게, 태영호가 이 비서관들 회의에서, 참모 회의에서 그런 말을 이진복에게 들었다고 하는 게 녹음이 됐고, 그 녹음을 회의에 참석한, 태영호 회의에 참석한 참모진 중에 누가 한 명 언론에 흘렸죠. 자, 그 일인데, 태영호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이진복이 나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과장해서 이야기한 거다.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대통령실에서 일종의 암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과장돼서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진복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지금 민주당은 용산이 공천에 개입한다. 이렇게 프레임을 또 짜고 있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리고 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검찰 수사가 진행된 후에 탈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렇게 물으니까는 이재명 갑자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영호 사건은 검찰 수사를 한다고요? 원래 의무적 수사 사항이라고 하던데, 또 말을 돌리면서 두 명의 당 소속 의원 탈당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자기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자기에게 추가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었는데 상당히 냉혹하고 무자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